골다공증은 나이가 들수록 뼈의 밀도가 낮아져 골절 위험이 커지는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입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이나 노년층에서 흔하게 발생하는데 골절이 생기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뼈 건강을 지키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핵심 영양소는 바로 칼슘입니다. 하지만 칼슘은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 꾸준히 보충해야 합니다. 여러 식품 중에서도 멸치는 칼슘 함량이 특히 높아 하루 한 끼만 먹어도 뼈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식재료입니다. 멸치는 단순히 칼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뼈의 흡수를 돕는 다양한 미네랄도 포함하고 있어 골다공증 예방에 최적화된 식품입니다. 특히 인피, 마그네슘, 염기, 단백질 등은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멸치를 섭취하면 이러한 성분들을 한 번에 보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멸치를 단순히 먹는 것보다 제대로 조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조리법을 활용하면 멸치의 칼슘 흡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고 맛과 식감도 더욱 좋아집니다. 그렇다면 멸치볶음을 만들기 위해 좋은 멸치를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멸치볶음을 맛있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멸치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멸치의 크기와 건조 상태, 그리고 함께 사용할 부재료를 잘 선택하면 비린 맛없이 고소하고 바삭한 멸치볶음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멸치는 크기에 따라 용도가 달라지는데 멸치볶음에는 중멸 또는 소멸이 가장 적합합니다. 크기가 작은 소멸잔 멸치는 바삭하게 볶기 좋고 식감이 부드러워 아이들이 먹기에도 적당합니다. 중멸 중간 크기 멸치는 씹는 맛이 살아있어 고소한 풍미가 강하며 견과류와 함께 볶으면 더욱 맛이 깊어집니다. 반면 국물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대멸 큰 멸치는 볶음 요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멸치를 고를 때는 색이 은백색을 띠고 몸체가 단단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바싹 마른 멸치는 질길 수 있으므로 적당히 건조된 제품이 볶음에 적합합니다. 멸치볶음을 더욱 건강하고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견과류, 마늘, 꿀, 깨 등의 부재료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 아몬드, 호두, 땅콩 등을 함께 볶으면 칼슘과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어 뼈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마늘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멸치의 비린 맛을 잡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단맛을 더하고 싶다면 설탕 대신 꿀이나 올리고당을 사용하면 건강한 감칠맛을 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통깨까지 더하면 칼슘이 풍부해지고 고소한 풍미가 더해져 멸치볶음의 맛이 한층 업그레이드 됩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과도한 설탕이나 기름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튀기듯이 기름을 많이 사용하면 칼로리가 높아지고 지나치게 달게 만들면 혈당 관리에도 좋지 않습니다. 설탕 대신 꿀, 대추청, 올리고당을 활용하면 건강한 단맛을 낼 수 있고 적은 양의 기름으로도 충분히 맛있게 볶을 수 있습니다. 좋은 재료를 고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멸치 속 칼슘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도록 조리하는 방법입니다. 멸치를 어떻게 조리하면 칼슘 흡수율이 더 높아질까요? 멸치는 칼슘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이지만 단순히 먹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칼슘은 우리 몸이 쉽게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리법을 활용해야 골다공증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조리법은 칼슘의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올바른 조리 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멸치 속 칼슘을 더 잘 흡수하려면 비타민 D가 풍부한 식재료를 함께 사용하면 좋습니다. 칼슘은 체내에서 흡수될 때 비타민 D의 도움을 받는데 멸치볶음을 만들 때 비타민 D가 풍부한 표고버섯, 달걀, 견과류 등을 함께 조리하면 칼슘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또한 햇빛을 충분히 쬐는 것도 비타민 D 합성에 도움이 되므로 멸치볶음을 섭취할 때는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 햇빛을 쬐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칼슘의 체내 흡수를 방해하는 요소도 있습니다. 과도한 나트륨 소금 섭취는 체내 칼슘 배출을 촉진하기 때문에 멸치볶음을 만들 때 너무 짜게 조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간장이나 소금을 많이 넣기보다는 천연재료로 감칠맛을 더하는 것이 칼슘 흡수에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간장 대신 저염 간장이나 들깨가루를 활용하면 더욱 건강한 멸치볶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칼슘을 최대한 보존하려면 멸치를 너무 오래 가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멸치를 강한 불에서 오랜 시간 볶으면 칼슘과 단백질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약불에서 서서히 볶아주는 것이 칼슘 보존에 효과적이며 식감도 더욱 바삭하고 고소해집니다. 또한 멸치를 볶기 전에 살짝 데쳐주면 비린 맛을 제거하는 동시에 소화 흡수율을 높이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멸치볶음을 만들 때 식초나 레몬즙을 소량 추가하는 것도 칼슘 흡수를 돕는 좋은 방법입니다. 칼슘은 산성 환경에서 더 잘 흡수되기 때문에 볶음 마지막 단계에서 식초나 레몬즙을 살짝 뿌려주면 멸치의 영양소를 더욱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멸치볶음을 건강하게 조리하려면 비타민 D가 풍부한 식재료를 함께 사용하고 나트륨 섭취를 줄이며 적절한 온도에서 조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바삭하고 고소한 멸치볶음을 만들기 위해 실패 없는 조리 비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멸치볶음은 간단해 보이지만 잘못 만들면 비린맛이 강하거나 질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삭하고 고소한 멸치볶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리 팁을 기억해야 합니다. 멸치의 비린맛을 잡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멸치는 건어물 특유의 비린맛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볶기 전에 미리 손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멸치를 체에 넣고 흔들어주면 부스러기와 장가루가 제거되어 비린맛이 줄어듭니다. 여기에 약한 불에서 마른 팬에 먼저 볶아주면 비린맛이 날아가면서 더욱 고소한 풍미를 낼 수 있습니다. 식감을 살리기 위해 멸치를 알맞은 불에서 볶는 것이 중요합니다. 멸치를 너무 센 불에서 볶으면 금방 타거나 딱딱해질 수 있으므로 중약불에서 서서히 볶아야 바삭한 식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멸치를 볶을 때 한꺼번에 많은 양을 넣기보다는 적당한 양을 나눠 볶아야 골고루 익고 바삭한 식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름을 넣는 시점도 중요합니다. 멸치를 기름에 바로 볶으면 눅눅해질 수 있으므로 먼저 마른 팬에서 멸치를 충분히 볶아 수분을 날린 후 마지막 단계에서 기름을 살짝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을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멸치가 기름을 흡수하면서 바삭한 식감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양만 넣어야 합니다. 맛을 더욱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는 양념을 알맞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장, 올리고당, 꿀 등을 활용하면 멸치볶음이 더욱 감칠맛 나면서 고소한 맛이 살아납니다. 단, 양념을 너무 일찍 넣으면 멸치가 눅눅해질 수 있으므로 마지막에 빠르게 버무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나 깨를 추가하면 더욱 고소한 멸치볶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볶은 아몬드, 호두, 땅콩 등을 함께 넣으면 식감이 더욱 풍부해지고 영양도 보충됩니다. 또한 마지막에 통깨를 뿌리면 고소한 맛이 극대화됩니다. 이처럼 바삭하고 고소한 멸치볶음을 만들려면 비린맛을 제거하고 적절한 온도에서 서서히 볶으며 양념을 넣는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 혈당 조절에도 좋은 저당 멸치볶음 레시피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멸치볶음은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해 건강한 반찬이지만 일반적으로 설탕이나 올리고당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재료를 사용하면 혈당 걱정 없이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멸치볶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멸치볶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맛을 내는 재료를 바꿔야 합니다. 보통 멸치볶음에는 설탕이나 올리고당을 사용하지만 대체 감미료를 활용하면 단맛을 유지하면서도 혈당 상승을 줄일 수 있습니다. 꿀, 대추청, 스테비아, 에리스리톨 같은 감미료를 활용하면 당 함량을 낮추면서도 건강한 맛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름 사용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이 많아지면 칼로리가 높아지고 건강에도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마른 팬에서 멸치를 먼저 볶아 비린맛을 제거한 후 마지막에 소량의 건강한 기름 올리브유, 들기름 등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름 흡수를 줄이면서도 고소한 풍미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반 간장 대신 저염 간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염 간장은 일반 간장보다 나트륨 함량이 낮아 혈압과 혈당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당 걱정 없는 멸치볶음을 만들기 위한 재료. 이제 건강한 멸치볶음을 만들기 위해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재료인 멸치는 중멸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멸치는 너무 크지 않아 볶았을 때 바삭한 식감을 유지할 수 있으며 칼슘 함량도 높아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멸치볶음의 풍미를 높이기 위해 다진 마늘을 추가하면 감칠맛이 살아나면서 멸치 특유의 비린맛을 잡아줍니다. 마늘은 항산화 효과도 뛰어나기 때문에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간장도 중요한 재료입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저염 간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너무 짜지 않게 적절한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일반 간장을 사용하면 짠맛이 강해질 수 있어 건강한 멸치볶음을 만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맛을 내기 위해서는 설탕 대신 대추청이나 꿀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탕보다 건강한 단맛을 유지하면서도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기 때문에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테비아나 에리스리톨 같은 감미료를 사용하면 더욱 혈당 상승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소한 맛을 더하기 위해 볶은 견과류 아몬드, 호두, 땅콩을 추가하고 마지막에 통깨를 뿌리면 더욱 풍미가 살아납니다.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을 공급해주고 식감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멸치볶음 만드는 방법. 이제 건강한 멸치볶음을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른 팬을 중약불로 예열한 후 멸치를 3분에서 4분간 볶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멸치의 수분이 날아가면서 바삭한 식감이 살아나고 특유의 비린맛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이 너무 세면 멸치가 탈 수 있으니 약한 불에서 천천히 볶는 것이 중요합니다. 멸치가 적당히 볶아졌다면 팬 한쪽으로 멸치를 밀어두고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살짝 두른 후 다진 마늘을 넣고 볶아줍니다. 마늘이 노릇해지면서 향이 올라오면 멸치와 함께 잘 섞어줍니다.
이 과정에서 마늘이 타지 않도록 불 조절에 신경 써야 합니다. 그 다음 멸치에 저염 간장을 골고루 뿌려가며 빠르게 볶아줍니다. 간장을 너무 일찍 넣으면 멸치가 눅눅해질 수 있기 때문에 멸치가 어느 정도 볶아진 후 마지막 단계에서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단맛을 더하기 위해 대추청이나 꿀을 넣어 멸치의 윤기를 더해줍니다. 단맛을 조절하고 싶다면 소량씩 넣어가며 기호에 맞게 조절하면 됩니다. 대체 감미료를 사용할 경우 너무 많은 양을 넣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볶은 견과류와 통깨를 추가해 고소한 맛을 더합니다. 견과류는 멸치볶음과 궁합이 좋아 영양적으로도 우수하며 씹는 맛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불을 끈 후 한 김 식힌 다음 용기에 담아 보관하면 오랫동안 바삭하고 맛있는 멸치볶음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칼로리는 낮추고 혈당 상승을 최소화하면서도 고소한 맛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한 멸치볶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멸치볶음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다양한 스타일의 멸치볶음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멸치볶음은 기본 레시피만으로도 충분히 맛있지만 조리법과 재료를 조금만 바꿔도 전혀 다른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취향에 따라 매콤하게 달짝지근하게 혹은 견과류를 추가해 더욱 고소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멸치볶음의 다양한 변형 레시피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고소한 견과류 멸치볶음 건강을 더하다. 견과류는 멸치볶음과 가장 잘 어울리는 재료 중 하나입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등은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해 뼈 건강을 더욱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를 함께 볶으면 씹는 맛이 풍부해지고 고소한 풍미가 배가 됩니다. 견과류를 활용할 때는 볶기 전에 한 번 더 팬에 살짝 구워주면 더욱 바삭한 식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기름기가 많은 견과류를 사용할 경우 기름을 따로 추가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고소한 맛이 살아납니다. 견과류의 종류에 따라 풍미가 달라지므로 자신의 취향에 맞게 호두, 캐슈넛, 피스타치오 등을 조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매콤한 고추장 멸치볶음 감칠맛을 더하다. 평소 달짝지근한 멸치볶음이 지루하다면 매콤한 고추장 멸치볶음을 추천합니다. 고추장이 더해지면 감칠맛이 강해지고 밥 반찬으로도 더욱 어울리는 깊은 맛을 낼 수 있습니다. 고추장 멸치볶음을 만들 때는 고추장을 바로 넣지 않고 먼저 간장과 물을 섞어 약간 풀어준 후 넣으면 더욱 부드럽고 균형 잡힌 맛이 납니다. 또한 청양고추나 건고추를 추가하면 더욱 개운한 매운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매운맛을 강조하고 싶다면 고춧가루를 추가해 불향을 살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호에 따라 꿀이나 대추청을 살짝 넣어 단맛을 조절하면 매콤하면서도 감칠맛이 도는 멸치볶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달짝지근한 간장 멸치볶음 깊은 풍미를 살리다. 멸치볶음은 기본적으로 간장과 올리고당을 활용해 달콤 짭조름한 맛을 내지만 조금 더 깊고 풍부한 감칠맛을 원한다면 간장 멸치볶음을 추천합니다. 이 레시피에서는 양조간장이나 참간장을 사용하면 더욱 깊은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마 육수를 살짝 첨가하면 감칠맛이 한층 살아나고 나트륨 섭취도 줄일 수 있습니다. 간장 멸치볶음의 맛을 한층 더 살리고 싶다면 마지막에 버터를 소량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버터가 녹아들면서 풍미가 더해지고 고소한 맛이 강해져 밥 반찬으로 더욱 어울리는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비건 스타일 멸치볶음 건강한 대안. 멸치를 사용하지 않고도 비슷한 풍미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부나 콩을 활용하면 단백질을 보충하면서도 비건 스타일의 멸치볶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부를 활용할 경우 단단한 두부를 물기를 충분히 제거한 후 작은 크기로 잘라 바삭하게 볶아주면 멸치와 비슷한 식감을 낼 수 있습니다. 간장과 올리브유, 견과류를 활용해 감칠맛을 더하면 더욱 맛있는 반찬으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콩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검은 콩이나 병아리 콩을 볶아서 멸치볶음처럼 간을 하면 씹는 맛이 좋고 단백질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콩은 미리 삶아서 사용할 경우 더욱 부드러운 식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멸치볶음은 기본 조리법을 유지하면서도 재료와 양념을 조금만 바꿔주면 전혀 새로운 요리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멸치볶음을 더욱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멸치볶음은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한 건강식이지만 조리법과 섭취 방법에 따라 영양 흡수율과 건강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밥 반찬으로만 먹기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영양소의 흡수를 높이는 방법을 알면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멸치볶음을 더욱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는 칼슘 흡수를 돕는 식재료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멸치 속 칼슘이 체내에서 효과적으로 흡수되려면 비타민 D와 마그네슘 같은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비타민 D가 풍부한 표고버섯, 연어, 계란, 우유와 함께 먹으면 칼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또한 마그네슘이 많은 바나나, 견과류, 아보카도, 시금치와 함께 섭취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멸치볶음을 표고버섯 볶음과 함께 먹거나 계란찜에 멸치를 넣어 먹으면 영양소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멸치볶음의 짠맛이 부담된다면 나트륨 섭취를 조절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멸치는 기본적으로 짭조름한 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하는 간장이나 소금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염 간장을 사용하면 짠맛을 줄이면서도 감칠맛을 유지할 수 있고, 볶기 전에 멸치를 살짝 데쳐주면 잔염을 제거할 수 있어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간장을 줄이는 대신 들깨가루를 활용하면 고소한 풍미를 더하면서 건강한 맛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멸치볶음을 밥반찬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면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바삭하게 볶은 멸치를 신선한 샐러드 위에 올리면 고소한 풍미와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고, 김밥 속재료로 활용하면 감칠맛이 더해져 더욱 풍부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부드러운 두부 위에 멸치볶음을 올려 함께 먹으면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으며, 견과류와 함께 섞어두면 바쁜 아침이나 간식으로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멸치볶음을 먹을 때는 하루 적정 섭취량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게 섭취하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인의 경우 하루 30에서 50지, 어린이는 하루 20지가 적당한 양입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물을 충분히 마시고 신선한 채소와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멸치볶음을 꾸준히 섭취하면 뼈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멸치의 풍부한 칼슘과 단백질은 골다공증 예방뿐만 아니라 근육 유지에도 도움을 주며 성장기 어린이들의 발육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또한 멸치의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건강을 보호하고 두뇌 활동을 돕는 역할도 하므로 성장기 아이들과 중장년층 모두에게 유익한 식품입니다. 이처럼 멸치볶음을 조금만 더 건강하게 조리하고 섭취 방법을 바꿔도 영양소의 흡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건강한 식습관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멸치볶음은 단순한 밑반찬이 아니라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필수 영양소가 가득한 슈퍼푸드입니다.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해 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고 근육과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간단한 조리법만으로도 다양한 변형이 가능해 취향과 건강 상태에 맞춰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멸치볶음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른 팬에서 멸치를 살짝 볶아 비린 맛을 제거하고 건강한 양념과 함께 조리하면 누구나 맛있고 건강한 멸치볶음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기름과 설탕을 줄이고 견과류나 들깨가루 같은 건강한 재료를 활용하면 칼로리는 낮추고 영양가는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멸치볶음의 활용법도 무궁무진합니다. 밥반찬으로 즐기는 것은 물론 샐러드 토핑으로 활용하거나 주먹밥, 김밥 속재료로 넣어 더욱 풍부한 맛을 낼 수도 있습니다. 부드러운 두부와 곁들여 먹거나 견과류와 섞어 건강간식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멸치볶음은 작은 변화지만 하루 한 끼 꾸준히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뼈 건강과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싶은 중장년층이나 성장기 어린이들에게는 매일 섭취하는 것이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매일 멸치볶음을 한 숟가락 더 챙겨 먹는 것, 조금 더 건강한 양념을 사용해 조리하는 것, 다양한 음식과 곁들여 영양소의 균형을 맞추는 것.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더 건강한 생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식탁 위에 골다공증 걱정 없는 건강한 멸치볶음 한 접시를 올려보세요. 맛과 건강을 모두 잡을 수 있는 멸치볶음,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